반갑습니다. 오늘은 각 띠별로 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고난 띠에 의해서 각각 한 해 한 해마다 운세가 달라지는데, 띠별로 보는 우리가 그 갑신년의 신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두시면 자기 띠나 뭐 가까운 가족들에 해당하는 그 띠들의 그 갑신년, 그러니까 2004년도 운세가 되는 거죠. 갑신년 2000, 우리가 4년에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운명적인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고 살아가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띠별로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렇게 꼭 갑신년이 아니라도 다른 해에도 이때에는 이런 일들이 잘 생기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흔히 그 삼재라고 들어보셨죠? 삼재 들어보십니까? 삼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그 삼재라는 신살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삼합되는 띠, 삼합도 들어보신 분은 있을 겁니다. 삼합이 되는 띠는 예를 들어서 번말개, 번말개입니다. 번말개띠. 자, 번말개띠는 서로 사회적인 어떤 목적이나 활동성이 비슷한 궤도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그러니까 활동 궤도라고 일단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활동의 궤도가 예를 들어서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 돼지, 토끼, 양. 돼지, 토끼, 양이 또 비슷한 궤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숭이, 쥐, 용. 조금 관심을 두고 이렇게 이쪽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아마 미리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뱀, 닭, 소. 뱀, 닭, 소띠가 어떻게 해요? 삼합이라는 것으로서 띠로서 무리지어 있다는 거죠. 흔히 그 궁합 볼 때 이런 거를 참작해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범말 개띠는 그 터울이 몇 살 나느냐면 범 다음에 토끼, 토끼 다음에 용, 용 다음에 뱀, 뱀 다음에 말 이렇게 해서 4살 터울이 납니다. 그래서 흔히 그 4살 터울이 나면은 대체로 그 궁합의 그 상승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도 이 띠끼리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삼합이라는 것을 이룹니다. 삼합. 이 삼합이라는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 4살 터울이 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회활동이나 살아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궤도를 주로 가지게 된다 해서 바로 이 삼합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띠는 서로 조화력이 대체로 높다고 보는 거죠. 요렇게 이제 삼합 속에서 어떤 글자가 들어오냐면 맨 마지막 글자니까 범말 개가 있으면은 개 앞에 닭 앞에 원숭이죠. 닭 앞에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 자, 여기에 옮겨 제가 적습니다. 자, 개 앞에 닭 앞에 원숭이. 쭉 순서를 매겼을 때, 요렇게, 삼합이 이루어지는 데서 끝자리에 해당하는, 뒤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만은, 이 자리가, 역마살이 되는 자리입니다. 역마살은 들어보셨죠? 역마살 낀 사람, 한 자리 못 있고, 막 옮겨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직장이나 일이나 막 자꾸 바꾸고, 말 그대로, 역마를 대동해, 그게 역을 옮겨 다니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마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육해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으로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해로움이 생기는 것이 육해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금 관심을 두신 분들은 들어보실 겁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만은 화개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화개살. 화개살이라는 게 보통 그 좋은 것을 다 이렇게 덮어놓은 걸 의미합니다. 좋은 것, 또 소중한 것, 그런 것을 덮어놓은 별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 덮어버렸다는 건 뭔가 활동성이 강하단 말입니까? 약하단 말입니까? 활동성이 약하겠죠. 덮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역마라든지 육해든 이 화계 이렇게 물이 지어 있는 것을 역마, 육해, 그 다음에 화계, 요 세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삼재라고 합니다. 삼재라는 별로서 따로 이 시기에 이르면 뭔가 자기 마음대로 잘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주변 변동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바꾸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큰 변화의 기초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삼재 이렇게 우리가 삼재가 들어온다 하면 삼재 때 뭔가 원치 않더라도 변화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삼재를 하나의 별도의 어떤 신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삼합에 의해서 이런 어떤 작용이 이루어질 때 온다는 거죠. 자, 그럼 요 원리를 그대로 붙여본다면, 자, 돼지, 토끼, 양은 삼재가 어느 해가 되겠습니까? 돼지, 토끼, 양은 삼재가, 자, 양부터 적어놓고 양 앞에 말 앞에 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뱀, 말, 양. 띠의 해에 삼재가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숭이, 쥐, 용은요. 원숭이, 쥐, 용은 용을 그대로 적고 어디요? 범, 토끼, 용. 범, 토끼, 용의 해에 삼재에 해당합니다. 삼재. 자, 그 다음에 뱀, 닭, 소는 어떻게? 소, 쥐, 돼지. 자, 이 돼지, 쥐, 소의 해에 뭐에 해당한다고요? 삼재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인생 궤도를 자꾸 수정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이 흔히 지금 범말 개띠는 어떻게 되죠? 범띠, 말띠, 개띠는 원숭이네. 이제 갑신년이 원숭이띠 해죠, 그죠? 갑신년 원숭이 해가 시작되죠. 이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예, 삼재가 들어오죠. 아, 삼재가 들어오니까 뭔가 주변 변동 요소가 자꾸 생겨서 바꿀 환경이 자꾸 생기겠구나.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삼재는 뭐냐면 잘 뭔가 쭉 가던 길이 있으면 그것을 주변에서 확 흔든다는 거죠. 확 흔드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자꾸 흔들흔들해서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대체로 삼재 때 여러 가지로 바꿀 일이 자꾸 생기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삼재를 대체로 분리하게 보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렇게 자꾸 주변 변동으로 인해서 같이 변동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로 치면 비행기가 쭉 날아가다가 주변에 바람이 막 불어서 흔들려서 또 궤도를 좀 바꿔야 되는 뭐 이런 어떤 변화 과정이 오니까 대체로 삼재의 혼란스러운 요소가 대체로 잘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변화가 쭉 없이 지냈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변화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고정적이고 변화 없는 일을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삼재가 옴으로써 크게 어떤 변동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기는 것도 바로 이 삼재의 시기에 그런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손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요, 갑자기 그냥 거기에 무슨 계획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땅에 보상을 받고 뭔가 도시로 나가서 살게 될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얻은 작용에 바로 이 삼재 작용에 의해서 온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역마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띠마다 이제 만나는 그 신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삼합에 의해서 띠가 무리지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 이 띠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글자 하나씩 만날 때 12신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신살. 12신살 중에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범말개가 쥐를 만나면 무슨 살이 되느냐면 제살이 됩니다. 제살. 이 재앙할 때 제자입니다. 재앙할 때. 제가 한자로 쓰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그냥 명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를 만나면 천살, 이 하늘 천자를 써서 천살. 뭔가 하늘에는 뭔가 있는데 땅까지 뭔가 뜻이 잘 안 전해지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을 만나면 지살이 됩니다. 지살. 이 지살은 뭐냐면 땅지자를 씁니다. 땅지자. 땅지자를 써서 뭔가 이제 하늘에서 꿈꾸도 있고 하늘에만 있던 것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뭔가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변동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범이 그렇고 토끼를 만나면 연살이 됩니다. 연살을 우리 다른 명칭으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화살 들어보셨죠? 예, 도화살은 또 잘 기억하시죠? 예, 도화살. 소위 도화살이라는 건 뭐냐면 복숭아 꽃이 도화가요. 복숭아 꽃의 뜻인데 뭔가 이렇게 딸리는 부족한 것을 다른 쪽을 이렇게 잘 이렇게 눈에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돌린다는 뜻도 되고 또 시선을 집중시키는 능력도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얼굴은 좀 자신이 없고 가슴이 좀 자신 있는 여자가 남자들한테 시선을 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선을 끌려면은 이렇게 가슴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해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조금 부족한 게 커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시선 집중을 유도하는 그런 별이라서 이제 과거 사회에는 이 별을 상당히 좋지 못한 별로 봤어요. 자꾸 남의 시선을 자꾸 시선을 모은다는 건 이거는 뭐냐면 그냥 평범한 어떤 삶이나 가정에서 자기 몸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흔히 옛날에는 이 도화살을 보면 막 주색 잡기를 좋아하게 된다라고도 하고 또 그런 일에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꼭 도화살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더 좋게 보이게 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포장지가 좀 잘생긴 상품이 좋습니까? 포장지가 허스름한 게 좋습니까? 왜?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 포장 잘 됐다는 게 도화예요. 안에 거는 좀 부족한데 포장은 탁 이렇게 금덩어리 들은 것처럼 예쁘게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도화살입니다. 도화살. 그래서 이 도화살이라는 것이 남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못 가진 능력을 좀 가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이 토끼를 만나면 이런 살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범말 개띠가 예를 들어 토끼 날에 나거나 토끼 시에 나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도화살을 가지고 타고났다는 거죠. 그 도화살을 가지고 타고 나니까 이상하게 조금만 자기가 뭘 해도 막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쪽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오히려 성공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을 만나면 월살이라는 게 됩니다. 월살. 월살이라는 것은 달월자를 써서 하는데요. 이 월살은 뭐냐면 이제 어두운 밤에 달이 떴다. 어두운 밤에 달이 떠서 뭔가 달은 이게 월달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밤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달이 뜨죠, 그죠? 그런데 밤에 달이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있어야 좋죠, 그죠? 그 달이 있어서 좋다는 것은 뭔가 밤이 되었다는 건 내 마음대로 움직이긴 어려운데 달빛이 뭔가 길을 밝혀주니까 주변에 덕을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는다 이러면은 부모님이 꼭 주고 싶어 주는 분도 있지만 주기 싫은데도 예를 들어서 세상을 떠나버렸다.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 싫어도 줘야 되죠, 그죠? 나도 받기 싫은데도 받을 예정이니까 이게
굳은 일 속에서도 뭔가 내가 덕을 보고 주변의 환경에 이익을 볼 수도 있는 별이 이 월살이에요. 예. 그래서 점점점 어두워지다가 뭐가 뜨더라? 달이 뜨더라. 예. 그렇게 뭐 아버님이 그렇게 막 그냥, 예?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시면서 막 그 병간호 해도 그때는 귀찮잖아요. 그죠? 귀찮고 힘들었는데 그 힘든 중에 예, 그렇게 또 많은 또 통장을 많은 돈이 든 통장을 남겨둔 줄 몰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월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시는 별이 있습니다. 범말개가 만나면 망신살 들어보셨죠? 예, 망신살이 쫙 뼈쳤다 하죠. 망신살. 예, 이 망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망할 망자의 몸신자. 예, 망신살이라는 이게 뭐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망신살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주로 이제 망신살은 총각들은 오히려 이 망신살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망신살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것을 그냥 덮어두면 좋을 것을 보여줘서 어떻다고요. 보여줘서 망신스럽다 뜻인데 오히려 혼기에 접어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뭔가 남 앞에서 뭔가 이 속살을 드러내면 속살을 보여준다든지 보이기 싫은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일종의 망신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혼사라든지 결혼을 자꾸 유도해주는 이런 식의 그 긍정적인 것으로도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덮어둬야 되는 비밀, 뭐 또 업무상에서 꼭 덮어둬야 되는 일, 이런 것이 밖으로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거 드러나 버리니까 그게 망신살이 쫙 뺏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것도 또 망신은 또 주로 뭐냐면 주변 때문에라기보다는 좀 자발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실수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망신살 뻗쳤다 하죠. 그런 식으로 이 망신살이라는 것이 또 나이가 든 분들은 질병 요소로 인해서 또 병원 출입을 하면서 또 보이기 싫은 것을 자꾸 보여주는 이게 망신살이에요. 자,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의외로 또 이 굳은 일 속에 또 실속도 이룩할 수 있는 게 이게 망신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 어떤 거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남이 와서 그냥 차를 그렇게 지어박았다. 차를 지어박았으니까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뭔가 굉장히 급박하거나 사정이 생겨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막 자기 있는 걸 다 그냥 주면서 막 그걸 빨리 처리하고 가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숨은 이익도 깔려 있는 게 이 망신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만나면 범말개가 말을 만나면 이게 장성이라는 별인데 장성이라는 것은 장군 또는 중심 이런 어떤 별로서 일반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죠? 장성. 그 다음에 8번째로 미를 만나면 반한. 자, 반한이라는 별은 뭐냐면 말안장이라는 뜻이죠. 말안장. 말안장은 장군은 뭐가 필요해요? 말안장이 필요한데 말안장을 얻어야 뭔가 더 큰 힘을 쓴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삼재할 때 써드렸는 원숭이 신자는 역마살이라고 했죠. 역마살은 들어보셨죠? 역마살. 한 자리 못 있고 자꾸 돌아다니게 되는 거. 이게 역마살. 그 다음에 당유자를 만나면 육해살. 육해살. 감당하기 어려운 별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술자에 이르면 아까 삼재할 때 했던 화개살. 그 다음에 12번째 대지해자에 이르면은 이게 겁살이 됩니다. 겁살. 이 겁살이 겁탈할 겁자입니다. 겁탈할 겁자. 이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그대로 쥐고 쓰려고 하면 그걸 자꾸 빼앗아갈든지 겁탈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별이 있는 사람은 겁탈을 당하는 별도 되지만 또 자기도 어떤 능력을 가진다. 빼앗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걸 자기가 강압에 의해서 뭔가
빼앗아 오는 능력, 이런 것으로도 연결되는 게 급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12신살이 쭉 순환을 하는데요. 또 각 띠마다 전부 다 다른, 이제 적용을 쭉 만나게 되겠죠. 쭉 만나게 되는데, 대체로 어떻게 그룹 짓느냐 하면은, 여기서도 신살끼리도 무리를 지어요. 신살끼리도. 신살끼리도 뭐냐면, 여기 보면은 신자진 이렇게 무리 지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자하고, 그 다음에 진하고, 또 여기 있는 신하고가 하나의 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의 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축하고, 사하고, 저기 사유축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육해살이라는 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같은 그룹이죠. 범, 말, 이런 식으로 또 무리를 짓습니다. 무리를 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토끼, 양, 돼지 이렇게 또 무리 지어가지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 색상별로 보면 이렇게 흰색은 흰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또 빨간색끼리 이렇게 무리 지어서 비슷하게 이제 살도 어떻게 하면 뭐 어울려 다니는 거죠. 살도. 그게 망신살을 만난다고 해서 꼭 망신살 이 표를 이렇게 머릿속에 쭉 염두에 두시면, 유용하게, 범말계는 작용이 비슷하다. 무리져 다닌다. 이런 걸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 마시면 됩니다. 이거 다 배워가지고 역업을 하실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럼 지금 나는 지금, 이건 그런 게 있는 건 대충 알겠고, 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원리에서 이제 우리가 각 띠마다 그 원숭이 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변에 보면 보통 한 두세 명은 여기에 가족으로 걸려 있으니까, 그 해당하는 띠가 갑신년에 대체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쭉 한번 챙겨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 자축인묘부터 시작하면 이 쥐띠니까. 자, 이 쥐띠는 어떤 해를 만나느냐면 지금 원숭이 해를 만났죠. 원숭이 지용 이렇게 되면은 원숭이가 무엇과 같은 작용을 하면 지살 작용을 해요. 지살. 지살 작용이라는 건데, 이 지살이라는 것은, 새로운 땅을 정복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내가 나가는데, 이 원숭이 쥐용의 해에, 용의 해에, 자, 올해는 원숭이 때니까요. 원숭이 쥐용이 일단 주인공이라고 했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했죠. 원숭이에는 원숭이 쥐용이 무리지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사회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쥐띠의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해요? 원숭이를 만나니까 새로운 땅을 만나는 환경과 같더라. 물론 이게 무리지으면 신자진이라고 하는 것이 파생적인 신살이었습니다. 이게 장성화계라는 별인데 이 전체가 뭐냐면은 지살의 작용 속에서 주동으로 하되 이런 것과 무리지어 있는데 새로운 환경,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다는 것은 주로 어디로 해?